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65만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7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보유 종목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하루종일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오늘 매매 내역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데아티아이가 한 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한 350, 그리고 휴마시스가 200만원, 이렇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최근 들어서 너무 매매를 짧게 매매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조금 더 길게 보유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가 가진 종목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이 세 종목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늘 매매 자체를 괜히 단타로 자꾸 매매하니까 이 스트레스만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제 가지고 있던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밤에 미정씨가 휴장이었답니다. 이것도 제가 미처 캐치를 못했는데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대체휴일, 미국도 대체휴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휴일로 휴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정씨가 쉬었고, 독일 정시도 거의 보합권이어서 해외 정시는 국내 정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시가 오늘 코스닥이 5분봉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약간 빠졌는데요. 일봉으로 보시면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여전히 혼조세, 이런 관점으로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내릴 것 같지도 않은, 그래서 지수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돌발 악재가 생겨서 지수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 맞춰서 어떤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급나갈 그런 모습은 안 보이니까 지수는 혼조세다, 이 정도로 하고 개별 종목에 집중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댓글에 정치적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끝나고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 그 다음에 문국현 후보하고 허경영 후보인가, 이렇게 해서 나왔던 그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고 정동영 후보가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격차가 좀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동영 관련주만 축자고 매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상. 그래서 그쪽 종목을 이화공영이 대표적이죠. 이화공영 특수건설 해가지고 이화공영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동안에 그쪽 종목을 매매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관련주를 사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대다수의 주가의 움직임이 대선이 다가오면 정치 테마주 쪽으로 몰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리기 때문에 다른 쪽 테마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는 아가방 컴퍼니하고 출산율 이런 것 때문에요, 급등했던 그런 기억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대충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가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테마주 빼버리면 다른 쪽에 올라가는 테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정치 테마를 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 정치 테마주를 매매를 하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정치적인 표현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한쪽으로 약간 쏠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권 교체 이런 마인드를 가지다 보니까 그 표현할 때 좀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적인 표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어떤 종목을 정치 테마주를 설명할 때 왜 그 종목을 매수했는지를 설명하려면 왜 그 해당하는 후보가 그 좋은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야 그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붙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뭐 직접적인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지간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로 생각하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다는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악재가 생겼다는 쪽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으신 분 중에 이재명 지사를 적극 지지하고 이낙연 대표를 아주 싫어하는 쪽의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이 정치 편향적으로 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 관련주도 매매를 했었고 이재명 관련주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도 매매를 했었고요. 반대적으로 제가 윤석열 관련주를 매매를 하면 또 다른 반대쪽에 있는 정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편향적이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정치 테마주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댓글이 계속 붙을 것 같아요. 왜 주식 투자하다가 정치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라는 이제 비난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저한테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약간 한쪽으로 쏠려서 표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권 교체 쪽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현 정부 쪽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제 기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쏠린 감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표현을 전혀 안 하게 되면 제가 매매한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책에 끝부분에 금기사항 10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9번째 금기사항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장이 있는 걸로 봐서 코스톨라니 선생님도 정치 관련주를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할 때 그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워낙 급등락을 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고 나서 내린 결론으로 이제 금기사항에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이쪽 사람을 지지하는데 반대쪽 후보 종목을 매수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쪽의 종목은 왠지 좀 좋아 보입니다. 살 때 좀 선뜻 쉽게 사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를 하신다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로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항상 지지율 쪽에만 맞추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1위권이 1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재명 경기지사가 2위고 그 다음 이낙연 전 대표가 3위 이렇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지율이 확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12점 몇 프로 나오는데 그 다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6%대로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1위, 2위, 3위 이 정도에서 어떤 관련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윤석열 vs 이재명 이렇게 이제 양강 구도로 가다가 지금 정치판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장모 관련해서 어떤 악재가 있는 것 같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형수한테 욕했는 부분하고 그다음 김부선 씨하고의 스캔들 그리고 어제 또 또 한번 바지를 내릴까요? 하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좀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낙연 대표까지 해서 한 3사람 정도로 좁혀지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여기서 이제 또 확장된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등장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확장성은 있는데, 그건 그때 봐서 볼 일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나 들으시면서 너무 정치 편향적이고 이게 뭔가 표현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재생되는데 그 시간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7분 30초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표현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댓글에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거부감을 느끼는지를 판단을 해서 다음에는 좀 말을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거부감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정치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제가 앞으로는 정치 테마주를 거의 매매할 건데 정치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해버리게 되면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잔고 얼마입니다. 끝.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거부감이 있는지를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론이 상당히 길었고요. 오늘 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 정치판은 요동을 치게 될 거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 이벤트는 상당히 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매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중기 투자 관점으로는 셀트리온 제약하고 이츠한불하고 코프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코프라는 자동차 관련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100만원치 가지고 있고, 이츠한불은 화장품 관련주인데 오늘 뉴스 나왔는데 색조 화장품이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이제는 거의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에 감기처럼 유행하는 독감처럼 그냥 그대로 대응하겠다. 영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봉쇄를 다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좀 딛고 넘어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 벗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하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츠한불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개인적으로 괜찮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실력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지금 현재 중기로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 종목들은 그대로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원래 한 3, 4개월 생각하고 보유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츠한불은 한 8% 손실 나 있고 코프라는 한 3% 정도 손실 나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거의 한 17%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기 투자 종목은 그대로 좀 길게 보유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어제 보였던 종목이 대하TI가 200만원 볼까요? 단기로 갖고 있는 거 대하TI가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 200만원 정도 있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35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하TI는 북한에서 7.4 남북 공동성명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북한이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부급 몇 명을 처형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일 똑바로 못한다고 문책하는 그런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 북한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냥 ICBM 핵무기 관련해서 미국에서 봉쇄하고 있는 이 부분만이면 견딜만 할 건데, 왜냐하면 중국으로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체적으로 봉쇄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염될 걸 우려해가지고 백신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에서 뭔가를 지원해 주려고 그래도 중국이나 소련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래도 북한에서 지원할 때 사람들이 뭐 갖고 오면 코로나가 전염될까 싶어갖고 그 자체도 안 받아버리면 북한 자체로서 식량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생존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오늘 뉴스에 또 러시아에서 파견된 외교관들이 상당수가 다 철수를 하는 북한의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거기 상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철수하는 마지막 철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 떠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러시아 외교관이 철도에 있죠. 손으로 이렇게 막 지어서 가는 거기다가 물건 싣고 가족들이 타고 러시아로 탈출하는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이냐로 봤을 때
도발을 해서 전쟁적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당장 배고픈데 여기서 도발까지 해버리게 되면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봉쇄에 처하게 돼서 자체적으로 그 생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예상하기에 그냥 제 짐작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화하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배고픈 그 국민들을 놔두고 그냥 계속 버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남북 간에 그 친서도 교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뭐 약간 느낌이 북한하고의 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하나만 딱 잡아서 그냥 철도 관련주인 대하TI를 잡았습니다. 이게 그 주봉 월봉으로 보면 그 이때가 지금 최고치죠. 그 주봉으로 보면 2018년도 이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이거 그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담할 때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까지 철도를 깔아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KTX 타고 뭐 가는 이 얘기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이게 한 2,300원 정도 하던 게 거의 한 12,000원대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악재가 생기면서 쭉 빠져가지고 반토막 나고 나서 지금 6,300원 정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북한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곧바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대하TI를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특별한 무슨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런 악재가 없다면 조금 길게 한번 가져가 보자 하는 생각으로 200만원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휴마시스는 확진자가 지금 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확진자가 746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어제가 가장 작게 나오는 날짜죠. 월요일이니까. 평일 중에는 가장 작게 나오는 날짜인데 746명 나왔고 오늘은 현재 시간이 어제보다 56명이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나온 게 이제 내일 수요일 날 짓게 되는데 보통 수요일 짓게 되는 발표하고 목요일 짓게 되는 발표가 일주일 중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000명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명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체감하는 그 부분은 조금 그 걱정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금 움직임 보시면 엑세스바이오가 좀 더 강해 보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게 미국의 FDA 승인 뭐 이런 쪽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긴 한데 얘가 좀 강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가져가 보니까 좀 그 문제가 있어서 같이 빠져버리니까 좀 그 손실이 발생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휴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이 하락할 때 좀 데미지를 먹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생각하고 저는 일단 휴마시스 쪽으로 그 보유를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휴마시스 쪽으로 잡은 이유는 엑세스바이오는 만약에 미국 FDA 승인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급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 확진자 숫자가 그 백신 접종을 너무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도 확진자가 줄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이런 염려도 좀 되고 FDA 승인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위험도가 있어서 얘는 하지 않고 어차피 가면 같이 따라가니까요. 오늘도 엑세스바이오가 쭉 올라가면 휴마시스가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분봉으로 보시면 엑세스바이오가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휴마시스가 뒤를 따라서 많이는 아니지만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둘 중에 하나만 잡자 해서 개인적으로 휴마시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약간 그 상상일 수도 있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이 확진자를 잡기 위해서 그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자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확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 검사하러 갔는 사람만 체크해 갖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몸이 조금 이상해도 그냥 집에 그냥 있는 사람들 정상생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전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1,000명 넘어가면 자가진단 키트로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식의 뉴스가 나온다면 돌아서 강하게 한번 위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휴마시스 지금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확진자가 확 줄어든다면 손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지금 좀 양다리 걸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에 해당을 합니다. 이 종목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진단키트 뭘로 해서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진단키트주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괜찮죠.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면 그 부분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 그 완전하게 시장에서 인정받지는 않았지만 이낙연 대표 관련주 쪽으로도 지금 언급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그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어제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서린바이오하고 뭐 KPX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어제 움직였었는데, 이쪽으로 해서 그 뭐 배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균을 배양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서린바이오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어제 보시면 서린바이오 여기서 급등해가 쫙 올라갈 때 그때 따라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밀릴 때 같이 따라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백신 관련한 부분 쪽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 관련주 쪽으로 한번 움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중이 좀 많은데요. 이건 상황 봐서 조금 아니다 싶으면 절반 정도는 줄여서 한 종목에 한 200만원 정도씩 대충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지켜보고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으면 비중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세 종목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정치 테마주 중에 그 제가 이제 내일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쪽으로 접근할 것 같은데요. 오늘 흐름 보시면 윤석열 관련주가 그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애니 능률이 그 인맥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죠. 출마 선언하고 빠지고, 그 다음에 장모 구속되는 부분에서 빠지고, 줄리 뭐 관련해서 빠지고, 장모 구속 빠지고, 이렇게 빠졌다가 오늘 들어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걸릴 일은 없거든요. 장모가 구속된 것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입했는 정황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개입한 상황이 없다면 단순하게 장모가 구속됐다고 해서 사회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지율, 그러니까 투표권자인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악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애니 능률이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관련주 중에 기존 제가 예전에부터 쭉 한때는 좀 매매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 종목들 중에 오늘 강해 보이는 종목들을 위로 당겨 올려서 쭉 해보니까 대충 애니 능률이나 아니면 특성 이런 종목이 인맥 관련한 종목으로 좀 강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가 괜찮았고요. 여기서 오늘 조금 특이했던 게 이것도 캐치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요. 서전기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전산업 상한가 들어갈 뻔 했는데 아주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전부 뭐냐면 원전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한전산업 움직이는 거 보시면 어제 강하게 올라가고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죠. 아주 강한 모습으로 대장격으로 보여집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 대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해놓은 종목 중에 서전기전이 물론 이제 강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얘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고, 원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종목으로 잡자면 한전산업이 가장 대장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주봉으로 보니까 월봉에서 보면 거의 뭐 최고치에 와 있죠. 역사적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고점을 다 돌파하고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서울대 원자공학관가 뭐 그쪽에 가서 대충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내가 이 출마하게 된 그 기저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탈원전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 말하면 원전 관련주들이 윤석열 정책 테마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원전 관련한 그 조사를 하다가 현 정부하고
이제 대립각을 세워버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최재형 전 원장이 선점할 수 있는 원전 관련한 부분을 먼저 이제 선빵 치는 그런 느낌. 자기가 선점해갖고 윤석열 관련주로 이렇게 해버리면 뒤에서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원전을 들고 나오기가 좀 그렇죠. 이미 한 사람이 그 선거 공약으로 원전, 탈원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뒤에 와갖고 또 같이 비판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선점하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할 수 있는 한 가지로 지금 원전을 택한 것 같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정책 테마주가 되는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인맥 관련주는 어느 정도 가다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친인척이라도 어느 정도 선 이상 올라가기 좀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때 대운하 해갖고 그 한반도 대운하 때문에 급등한 거지. 그 이화공영이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무슨 친인척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아가방 컴퍼니는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출산 장려 정책하는 바람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앞으로 윤석열 관련주가 뜨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원전 관련주 쪽으로 건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오늘 못 들어갔던 이유는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봤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오늘 또 이만큼 올라가겠나 싶어갖고 오늘은 좀 쉬겠지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가 여기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더 올라가는 건 좀 오버 아니냐 생각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땡겨 올려가지고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야 될지 타이밍을 현재 노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계속 가다 보면 기회가 또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했던 게 한전산업하고 한전기술하고 이 두 개가 서로 누가 대장인지 키재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조금 탐나기도 하고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나 주봉 일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한전산업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요 두 종목이 거의 대장격으로 가지 않을까. 두산중공업은 조금 그 움직임이 무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꽤 괜찮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관련주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좀 있고 최근에 그 여론이 그러니까 여권 후보들 토론회 과정에서 어제 바지를 내릴까요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질문했는 정세균 전 총리가 상당히 난감한 내가 이제 그렇게 내용했으면 내가 왜 하노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스캔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오늘은 또 뭐 이재명 지사가 그 언론에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뉴스 찾아보세요 이래 부르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그 검증할 거 아무것도 없죠. 뭐 백과사전 찾아보려 다 돼 보니까 그래서 대응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지금 최근 악재가 조금 반영돼서 관련주들이 조금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려가게 된다면 여권의 후보 누군가가 대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지지율이 너무 낮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고 추미애 전 장관은 뭐 오로지 윤석열 전 총장 잡으러 왔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본인도 내가 뭐 여권 후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로지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잡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온 사람이라서 그 사람 다 빼고 나면 이제 남는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낙연 대표 관련주를 오랜만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충 서원하고 남선알미늄이 오늘 좀 대장스럽게 움직이긴 했는데 앞에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벅차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삼부토건도 조금 강한 느낌. 예전에 올라갈 때 보면 겁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삼부토건 있었고 그리고 남아산업 이 골프장 관련 회사인데 예전에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그 남아토건 뭐 대충 이런 정도가 지금 기존에 있던 이낙연 대표 관련주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그 예전에는 크게 각광을 못 받았다고 봅니다. 못 받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게시판에 이제 그 아드님인지 동생인지가 그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사회 이사 이게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율 올라가면 인맥주로 해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대충 요렇게 해서 지금 지켜보는 중이고요. 만약에 정세균 총리 쪽으로 힘이 모인다면 수산중공업 뛰어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충 현재 그 정리만 해놨습니다. 오늘은 막상 들어가기 좀 뭐해서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시세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양다리 걸친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요. 백신 관련한 쪽에 그 서린바이오 이쪽 부분으로 이제 따로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낙연 대표 관련주 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아니면 백신 관련주로 움직여야 될지 아니면 진단키트로 움직여야 될지 이게 지금 좀 아직까지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일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좀 크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대아티아이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나쁘지 않고 뭐 휴마시스 대충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고 내일 상황 봐서 지금 그 확진자 숫자도 여전히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상태로 넘어가고 가능하면 매매를 조금 그 횟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